추울 땐 잠잠하다가 더워지면 나타나 귓가에 윙윙거리는 모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살인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죠. 모기는 황열병, 댕기열, 뇌염, 지카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위협은 단연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85개국에서 2억 4천만 명이 감염되어 62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에 비해 사자, 악어, 뱀에 의한 피해는 모두 합쳐도 수만 명에 불과합니다.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과 독을 가진 육식동물들은 몸집이 커 간단히 총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는 다르죠. 나풀나풀 날아다녀 약해 보이지만 조그마한 모기로 인해 인류는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늪지대나 열대 밀림뿐 아니라 문명이 발달한 고대 로마에서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지 못해 나쁜 공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말라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나쁘다는 뜻을 가진 말과 공기를 뜻하는 아리아가 결합한 말입니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인이 공기가 아니라 모기를 매개로 한다는 사실은 19세기 말에야 밝혀졌어요. 말라리아는 원충이라는 원시적인 단세포 원생생물의 감염으로 일어납니다. 원충은 모기에 기생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생충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말라리아 원충은 복잡한 생활사를 거치는데 번식하려면 숙주가 필요합니다. 원충의 최종 숙주는 모기이고 중간 숙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자신도 위험해지기에 숙주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숙주가 아닌 중간 숙주일 때는 달라요. 사람 같은 중간 숙주는 최종 숙주 모기로 가기 위한 임시 거주지여서 해를 입힙니다. 원충은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대사기관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가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모기가 사람을 물 때 혈액을 타고 들어온 말라리아 원충은 재빨리 간에 들어가 1에서 2주일 동안 증식합니다. 그러다 일정한 수가 되면 간세포를 파괴하고 나와 혈액 속 적혈구에 들어가죠. 적혈구에는 혈색소가 있어 원충의 먹이가 되고 인체 면역기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숨어서 번식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다 자란 원충은 적혈구를 깨고 나와 다시 다른 적혈구에 들어가는데 적혈구가 파괴할 때마다 발열 물질이 나와 섭씨 41도가 넘는 고열이 생깁니다. 말라리아는 발열, 오한, 독감 같은 증상을 일으켜요. 심한 경우 빈혈, 뇌 손상, 장기 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생명을 앗아갑니다. 치명적인 말라리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로 벗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약이 말라리아 치료제였어요. 최초의 치료약은 남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7세기 초 카톨릭 선교사는 페루에서 키나 나무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페루 지역에서 번성했던 잉카 제국의 후손들은 말라리아에 걸리면 키나 나무의 껍질을 먹었죠. 페루에 간 스페인 총독 부인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났는데 나무 껍질을 먹고 극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히 여긴 총독 부인이 가난한 이들에게 키나피를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비의 치료제 키나피는 말라리아 특효약이 되었습니다. 운반하기 쉽게 분말로 갈아서 유럽에 전해진 키나피는 예수의 가루란 이름으로 판매되었어요. 이후 제국주의 세력이 팽창하자 모기가 들끓는 열대지방으로 군인과 인력을 보내야 하는 일이 늘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키나피는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키나피의 인기가 어찌나 높던지 같은 무게의 금과 맞바꿀 정도가 되었죠. 얻을 방법은 키나 나무 재배밖에 없는데 키나피를 얻기 위해선 나무를 심고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싸고 구하기 힘든 키나피를 대신할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죠.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키나피의 유효 성분 키닌이 추출되었습니다. 활성 성분 키닌을 말라리아 환자에게 투여하면 완치되었어요. 키닌 추출법 도입으로 키닌의 함량이 중요해졌고 그에 맞는 키나나무 품종의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같은 남미 국가가 키나피 시장을 독점하다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은 네덜란드가 자바섬에서 키나나무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속적인 품종 개량으로 우수한 키나피를 생산하게 되자 19세기 말에는 남미 국가를 제치고 네덜란드가 말라리아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키닌을 손쉽게 얻기 위해 추출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화학적으로
정도 입체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퀴닌을 합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독일의 퀴닌 공급을 중단해 어려움을 겪은 독일은 전쟁이 끝나자 키나피의 퀴닌에 의존하지 않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에 나섭니다. 1924년 파마킨이 나왔고 뒤이어 아타브린이 출시되면서 말라리아 치료에 신기원이 열리게 됩니다. 독일 제약회사는 인공적으로 말라리아 약을 생산해 공급했습니다.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힘의 공백을 틈타 일본은 동남아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차지했어요. 일본군이 키나피를 차지하고 수출을 통제하자 연합군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구할 수가 없었죠. 고전하다가 미드웨이 해전 이후 승기를 잡은 미군은 파푸아 뉴기니 동쪽 솔로몬 제도에 있는 과달카날 섬에 상륙합니다. 1942년 치열한 교전을 벌인 후 겨우 섬에 들어간 미군은 일본군이 아닌 전혀 다른 폭병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적은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였어요. 무덥고 강수량이 많아 늪지와 웅덩이가 질비한 남태평양 외탐섬의 정글은 모기가 자라는 이상적인 서식지였습니다. 6개월간 지속된 과달카날 전투에서 미군 16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때 총이나 폭탄으로 죽은 병사보다 훨씬 많은 군인이 말라리아와 열대병으로 죽었습니다. 미군 1000명 중 420명이 말라리아로 입원했어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미군 60%가 한 번 이상 말라리아에 걸리자 뒤늦게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랴부랴 미군은 아타브린을 군인에게 대량으로 나눠주었습니다. 태평양, 아프리카, 지중해 등 모기가 창궐하는 곳곳에서 싸워야 하는 미군은 효능이 뛰어난 말라리아 약 확보에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다 운 좋게 생포한 독일군 포로에서 존토킨이라는 새로운 약을 입수하게 됩니다. 당시까지 독일은 세계 최고의 화학 강국이어서 신약 생산에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미국이 존토킨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약이 클로로킨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는 존토킨과 똑같은 약이에요. 한국전쟁에서도 미군 감염자가 35,000명 나왔는데 클로로킨으로 치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은 다시 정글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동안 사용한 클로로킨은 내성이 생겨 말라리아 치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약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개발된 약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플로킨입니다. 메플로킨은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해 예방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미군과 싸우는 북베트남도 같은 처지여서 말라리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호찌민은 같은 공산국가 중국에 도움을 청했죠. 중국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감염자가 2천만 명이나 발생해 혁신적인 치료제가 시급할 때였습니다. 급기야 마오쩌둥이 나서서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프로젝트 523을 시작했어요. 당시는 학교가 5년이나 문을 닫고 지식인과 과학자가 홍위병에 의해 탄압받는 문화대혁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광란의 회오리를 견디고 나온 말라리아 약이 아르테미시닌입니다. 아르테미시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똥쑥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이후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아르테미시닌에 대한 판매권을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아르테미시닌으로 말라리아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해 이 약을 개발한 중국 여성 과학자 투유유는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아르테미시닌 단독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독 투여로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기 때문이죠. 말라리아에 걸려 생사가 위급할 때 최후의 방법은 아르테미시닌 기반 복합요법입니다. 아르테미시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항말라리아제를 섞어 한 번에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말라리아 환자의 95%가 완치됩니다. 거듭된 전쟁을 거치며 여러 종류의 약이 나오는 덕분에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말라리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를 위협하는 중요 질병입니다. 더군다나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죠. 2021년 기준 국내 감염자가 272명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3일열 말라리아입니다. 인천, 경기, 강원 북부, 휴전선 근처에서 주로 걸리고 해외에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이 폭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유명 관광지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외곽 지역이나 늪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예방약 복용뿐 아니라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게 낫고 야외에서 취침 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발열, 오한,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합니다. 우수한 말라리아 예방약과 치료제가 있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말라리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모기와 인간의 오래되고 끈질긴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